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회색 인간이고요. 저자는 김동식, 출판사는 요다입니다. 이 책은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설인 회색 인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인간. 인간이란 존재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 문화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대도시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룻밤새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땅속 세상, 지저세계 인간들의 소행이었다. 갑작스러운 납치로 혼란에 빠진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말했다. 보다시피 우리들은 지저세계의 인간들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상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한다.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누군가 외쳤다. 그럼 우리를 왜 납치한 겁니까? 지저세계가 꽉 차버렸다. 우리가 살아갈 땅을 너희 손으로 파줘야겠다. 뭐야, 왜 우리가 내 놈들 땅을 파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상으로 진출하지 않는 대가다. 그게 무슨... 기뻐하라.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지상 인류는 모두 멸망했을 것이다. 너희들의 노동력으로 인해 지상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너희들은 지상 인류의 영웅들이다. 무슨 개소리야?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했지만 간단히 묵살당했다. 지저인간들이 잠깐 허공에 웅얼거리는 것만으로 10,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머리를 감싸안고 주저앉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치 강철 압축기로 머리를 찍어 누르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다. 지금 너희들이 겪었듯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상의 인류를 간단히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인류를 위해 땅을 팔아. 도시 하나만큼의 땅을 파내면 너희들을 무사히 지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10,000명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땅을 파야 했다. 처음, 사람들은 이것이 꿈이길 바랐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도피했다. 혹시 지상의 인간들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꿈을 꾸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버렸다. 그 대신 반기를 꿈꿨다. 분노의 힘을 모아 지저인간들을 죽여버리고 탈출하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곧 자신들, 지상 인류의 무력함만을 맛보게 되었다. 반기를 꿈꾸고 달려든 사람들은 지저인간의 손끝조차 건드려보지 못하고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갔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체념의 단계로 들어섰다. 강제 노동을 받아들였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받아들였다. 그렇다. 말 그대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삶이었다. 지저인간들이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곤 땅을 팔 곡괭이 뿐이었다. 숙소가 없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야 했다. 화장실이 없어 아무 곳에서나 볼일을 봐야 했다. 몸을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부족해 오줌을 받아 마셔야 했다. 생필품은 꿈 같은 소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옷이 해지고 낡아 대다수 사람들이 발가벗고 다녔다. 그래도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에선 성욕조차 사치였다. 그 무엇보다 형편없었던 것은 먹을 것이었다. 지저인간들이 제공한 음식은 진흙 맛이 나는 말라 비틀어진 빵이었다. 사실 맛은 상관없었다. 그보다는 양이 문제였다. 음식량이 매번 턱없이 부족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배가 고프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지쳐 있었고 항상 배고파 있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엔 웃음이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사랑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서로를 향한 동정도 없었으며 대화를 나눌 기력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마치 회색이 된 듯했다. 그것이 흩날리는 돌가루 때문인지 암울한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무표정한 회색 얼굴로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었고 자살을 택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죽음은 배고픔 때문에 생겼다. 배가 고파 굶어 죽고 진흙빵 한 쪼가리를 두고 싸우다가 죽고 어떤 자는 원 없이 배부르게 흙을 퍼먹다가 죽기도 했다. 또 한 번은 한 사내가 다른 사내를 곡괭이로 찍어 죽이기도 했다. 사내는 건조하게 말했다. 이놈이 내 곡괭이 자루를 훔쳐먹었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은 수긍하며 관심을 끊었다.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나무로 되어 있는 곡괭이의 자루 부분을 씹어 먹었다. 그것조차 쉽게 먹지 않았다. 아까워서, 정말로 아까워서, 정말 배가 고파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만 아껴서 조금씩 씹어 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곡괭이 자루는 모두 길이가 달랐다. 한 소나귀만큼 남은 사람도 있었고 두 소나귀만큼 남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 소중한 곡괭이 자루를 잠을 잘 때도 가슴에 품고 자는 곡괭이 자루를 훔쳐 먹었다니 죽어도 쌌던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죽어 몇 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되었을 때 10,000명이던 사람 수는 절반 아래로 줄어 있었다. 그즈음 사람들 사이엔 암묵적인 룰이 정해졌다. 땅을 많이 판 사람이 우선적으로 빵을 먹는다. 그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었다. 빌어먹을 놈의 희망, 지독한 희망이었다. 도시 하나만큼의 땅을 파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 그만큼의 땅을 파낼 수 있을까? 상관없었다. 지저 인간들이 약속을 지킬까?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속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그 악마 같은 희망 하나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팠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땅을 팠다. 몸이 후들거려도 죽기 직전까지 땅을 팠다. 나중에 와서는 그 희망이란 것도 너무나 희미하여 망각하게 되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땅을 팠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는 듯이. 인간이란 존재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저 배고픔을 느끼는 몸뚱이 하나만 남을 뿐. 이곳의 인간들에게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어나면 땅을 파고 하루 종일 배고파하고 지치면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면 땅을 팠다. 회색 인간들의 입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았고 귀는 듣지 못하는 듯했고 눈은 그저 죽어있는 것만 같았다. 인간들을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아쉬웠다. 이곳을 무의미의 지옥이라고 부르기에도 아쉬웠다. 그런 이곳에서 어느 날 한 여인이 따귀를 맞았다. 짝! 한 사내가 한 여인의 뺨을 때린 것이다. 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사내가 말했다. 이 여자가 노래를 불렀소.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다니.
이곳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다. 미친 여자가 분명했다. 사내도 그래서 뺨을 때렸으리라.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뺨을 맞고 쓰러진 여자가 얼마 뒤 일어나 다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번엔 어디선가 돌이 날아왔다. 깍! 짧은 비명과 함께 여인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러나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회색 얼굴로 땅을 팠을 뿐이다. 그날 또 한쪽에선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몰매를 맞았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 새끼가 벽에다가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는 지상에서 화가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화가는 필요가 없었다. 땅을 파기에도 모자랄 그 힘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다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은 그는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돌봐주지 않았다. 부상을 당한 자에게 빵을 나누지 않았다.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었다. 지상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든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든 소설을 쓰는 사람이든 이곳에서 예술은 필요가 없었다. 인간이란 존재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인간들에게 있어 예술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이곳의 회색 인간들에겐 땅을 팔 수 있는 회색 몸뚱이만이 가진 전부였고 남들도 다 그래야만 했다. 한데 그 여인은 미친 것이 틀림없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아 굶어 죽어가던 그 여인이 또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번에도 어디선가 돌이 날아왔다. 깍!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여인은 또다시 쓰러졌다. 하지만 얼마 뒤 여인은 또다시 노래를 불렀다. 또다시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여인은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여인은 또다시 노래를 불렀다. 항상 지쳐있는 사람들은 여인의 뺨을 때릴 힘도 돌을 던질 힘도 아까웠다. 사람들은 그냥 미친 여인에게서 관심을 끊었다. 여인은 상처와 배고픔으로 죽어가면서도 한 번씩 노래를 불렀다. 여인은 이제 죽었나 싶으면 노래를 불렀다. 어쩔 땐 1시간씩도 노래를 불렀다. 여인의 생명력은 끈질겨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죽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얼마 지나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여인에게 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처음이었다. 땅을 파지 않는 이에게 먹을 걸 나누는 행위는 이곳에서 정말로 처음이었다. 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사람들은 조금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인은 허겁지겁 빵을 먹었다. 가져다 준 누군가는 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빵을 먹고 잠깐을 쉰 여인은 알아서 노래를 시작했다. 쉬다가도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 또 지쳐 쉬다가 다시 1시간씩 노래를 불렀다. 다음 날도 누군가가 여인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다. 여인은 또 노래를 불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인은 노래를 불렀고 빵을 먹었다. 신기한 일은 또 있었다. 한 노인이 쓰러진 화가에게 자기 몫의 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사람들은 놀랐다. 자기 몫의 음식을 남에게 주는 행위는
이곳에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